5월 19일 장전 시향입니다. 자, 요 3대 지수는 장 초반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장마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연준 인사들이 최근 매파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6월에는 금리가 동결될 수도 그리고 인상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기대하는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간이 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과연 올해 금리 인하할 것인지 올해는 금리 동결로 갈 것인지 뭐 패드워치 지표가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요. 다만 이런 악재들을 뚫고 오늘 메카시 하원 의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부채 한도 합의안 포기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6월 달 안으로 포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뭐 제네럴런 재무장관이 경고했었던 6월 1일 날 디폴트는 사실상 없어지는 거고 결국에는 합의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들이 시장에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부채한도 협상은 그냥 단발적인 이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연준이 스탠스가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부채한도 협상 이슈 다음에는 연준의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또 시장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자, 그리고 뉴스 보면 요새 이런 뉴스들 계속 많이 발생하죠. 제가 부채 한도가 왜 중요하고 우리나라 증시에 왜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이 부동산이 결국에는 미국의 이제 은행이랑 연동이 돼요. 은행에 대한 이 금융 리스크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영업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네, 요새 재택근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근무의 패턴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 특히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감원을 또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공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점유율이 오피스 빌딩, 공장용 사업용 부동산 그리고 상가 유통시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이 중소형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현재 투자를 한 거죠. 대출했다는 것은 투자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실이 늘어나서 회수를 못하게 되면은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사무용 부동산 중에 이, 이 샌프란시스코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를 왜 주목하냐면은 2022년도에 부자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샌프란시스코의 이 사무실 공실률에 투자자들이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사무실 공실률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업용 부동산은 은행, 중소형 은행 금융리스크랑 같이 엮이기 때문에 현재 뉴스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뚝 떨어지니까 은행에서 주식 시장이라든가 뭐 투자자문업, 뭐 비트코인 시장으로 좀 많이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국내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주요 내용이 엔비디아, 애플이 지금 50위주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데 엔비디아, 애플뿐만이 아닙니다. 넷플릭스, 아마존, 메타, 지금 구글까지 다 50위주 신고가예요. 미국 빅테크 종목들이 다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이제 전고점까지 다 와가고 있고요. 애플도 뭐 2022년도 또 고점까지 재돌파를 노리고 있는데 자, 이런 시장이 왜 형성이 되느냐? 저는 결국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지배율이거든요. 지금 이 엔비디아 GPU의 시장 점유율이 여러분들 80%가 넘습니다. 80%가 넘어요. 그리고 애플의 이 스마트폰 시장 판매 점유율이 프리미엄 폰 기준으로 80%가 넘습니다. 뭐 전 세계 판매율 삼성전자가 1위라고 하지만은 보급형 뭐 갤럭시 A 시리즈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쳐두고 매출 순위로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되죠. 전 세계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기업이 애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에 시장 점유율이 주요하다. 자,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뭡니까? 업종 중에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45% 정도입니다. 40%에서 45% 정도예요.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어제 차세대 이제 D램 기술을 또 발표를 하게 되면서 많이 올랐는데 제가 중요한 거는 기술 발표가 아니라 이제 얼마나 불량률을 줄일 수 있느냐 이건 조금 더 이제 양산을 돌입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자들 수익에 몰리는 이유가 점유율 때문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2000전지 소재 관련 테마는 약간 좀 오버행 이슈가 있다고 하는 게 아직까지 뭐 LGN 솔루션이라든가 뭐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시장 점유율을 50%못 넘습니다. 네, 아직 주도하는 말 그대로 전 세계 1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압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압도가 되었을 때 시장은 이렇게 언제든지 시장이 지수가 떨어지든 오르든 디폴트 이슈가 있든 말든 그냥 무지성 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무지성이 아니죠. 실적을 동반해서 랠리가 이어진다는 점 여러분들. 그래서 점유율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많이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 종목이 내 업종이 내가 가진 투자한 주식이 과연 그 업종에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시장 지배를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오늘 장전시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는 농담이고요. 네, 전체적인 지수 크게 상승했고 오늘 반도체 종목들 많이 상승했죠. 여러분들 반도체가 오른다는 거는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골드만삭스도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10년간 S&P 500 수익률이 30%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인공지능이 시장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뭐 CT,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속적으로 뭐 시장에 긍정적인 뉴스를 내고 있습니다. 좀 오늘 개국호도 또다시 JP모건은 미국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 우려에 금기술주 선호 가능성이 크다. 네, JP모건은 365일을 넘어서서 지금 2년째 시장 하락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올리지도 않고 했어요. 저도 맨날 똑같은 뉴스라서. 자, 어제 미국이 부정수급 단속을 했더니 실업수당 청구를 중복으로 받거나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산 시스템 우리나라처럼 정말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기 업종 사기로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검사해봤더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튼튼하구나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 몬태나주에서는 내년부터 틱톡 플랫폼 제공을 금지를 합니다. 사실 틱톡 여러분들 쓰시면 안 돼요. 백도어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틱톡은 중국 공산화 선전 도구다 라고 지금 전 임원이 폭로까지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틱톡을 여러분들 쓰시면 안 돼요. 백도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중국에 팔려나가고 있다. 네, 스미싱 업체에 다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관련 내용들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유럽연합이 우크라 지원 기금 5조 원 추가했다. 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지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 자, 우리나라가 재건 산업을 하면은 제가 어제 마감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는 돈이 없어요. 거지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돈을 우리가 빼먹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중국 위안화 가치가 급락했다. 5개월 만에 달러당 7위안까지 됐는데,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최근에 뭐 브릭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소리를 하시는 이런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달러는 기축통화고 다른 어떤 통화도 기축통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다 이렇게 질문이 나왔죠. 그러면은 달러 말고 어느 이 통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중국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통화량입니다. 네, 달러, 유로 그리고 뭐 이제 일본 엔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이 정도예요 규모가. 그래서 달러는 영원하다. 그래서 달러가 너무 세요. 그래서 네, 달러가 너무 세다는 점.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서 우리나라 가치를 끌어올려서 원화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점. 이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달러는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달러에 대해서 우리나라 뭐 원화, 엔화 전부 다 이제 거의 신문 가격까지 떨어졌는데 신문지 가격이 떨어졌는데 가치가 쓰레기라는 거죠. 쓰레기가 되고 있는데 빨리 국가의 이런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서 원화 가치를 상승시켜야 된다. 달러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거는 네, 누워서 이제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반도체 업종들이 지금 2거래 연속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비되는 업종이 뭡니까? 소비 업종들, 그리고 뭐 이제 제약 업종들이 경기가 안 좋거나 좀 시장이 흔들릴 때 많이 올라가는데 그 종목들이 쏙 들어갔죠 지금. 네,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야, 테슬라가 인도에 공장을 짓는데 제발 일론 머스크 한국에 공장 좀 지어 주세요. 네, 지금 정부가 노조 잘 때려잡고 있는데 좀 한국에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가 팩토리가 들어오면은 이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올라가요. 네, 기가 팩토리를 꼭 한국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들 좀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이번 주에 이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사우디, 독일 방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은 거 많이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대선에 나가시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전 국토부 장관보다는 한 200배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영도까지 또 정치적인 이야기가 되니까요. 자, 그리고 국내 증시 뉴스 이슈들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IS 동서, 네, 목표가 10만 원인데 드디어 이제 황성공장 착공했습니다. 수익주 2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좋은 종목이니까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일진 머티리얼이었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이제 목표가 좀 많이 떨어졌다는 점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금요일이긴 한데 뭐 큰 이슈는 많이 없고요. 오늘 이제 G7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떠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규제가 나올지, 사실은 우리나라가 주말에 하는 게 다행이에요. 만약에 중국이 보복 이슈가 나오면 또 증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모니터에 CU박스가 신규 상장하는데 두 종목의 이제 공모가 좀 많이 엇갈렸죠. 엇갈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좀 약해요. 네, 약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약한 종목들이라서 오늘 이 주식들이 시장의 수급을 많이 안 가져가는 게 우리한테는 조금 더 좋지 않나,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1일날 네, 한국 독일 정상회담 오리노 장관이 이제 포럼 창설하니까 관련 내용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여기까지 시향을 들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네,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양봉이 사랑해를 댓글로 방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